네, 이처럼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 현재까지 4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대형 건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원인부터 좀 차근차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 그 응급실 뒤쪽에 있는 탈의실에서 뭐 불이 났다는 얘기가 지금 한두 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응급실 안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호사들이 얘기한 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소방관들의 그 수색 과정에서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실화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뭐 탈의실이라고 하면 저기 전열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전기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지만 그쪽으로 일단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35명이었다가 또 6명이 추가돼서 지금 총 사망자가 41명인데 사망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은 또 뭐라고 봐야 네,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일단 이게 요양병원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건강하시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원래 취약하신 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일반인보다 저항력이 굉장히 더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이 대피 과정에서도 이분들은 잠시라도 어떤 의료적인 그런 행위가 없을 때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보도에 의하면은 초기에 불길은 1층에서 다 진압을 했는데 지금 피해가 이렇게 컸단 말이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나 질식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 연기를 흡입해서 이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재현이 어느 정도 됐는가 아니면 배연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환자들의 대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시간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장의 발표도 그렇습니다. 화상에 의한 환자가 아니라 주로 흡입에 의한 여기 사망자라고 하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 중에 환자들의 위험성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예. 뒤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주로 이제 응급실 1층 그리고 2층에 있는 입원실에서 주로 나왔고 5층에 조금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현시설이나 배현시설 같은 부분 그리고 대피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동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꼭 그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본질적인 원인은 화재이겠지만 그 보통 이제 일반인들도 건장한 분들도 그 유독가스를 한 2모금, 3모금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행동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이분들은 정상적인 어떤 호흡이 곤란하신 분도 있고 또 원래 그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도 있고 연로하신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화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상 큰 참사를 번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초기 현장 대응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대피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1시간 40분 만에 지금 불길은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초진이 7시 30분 정도에 발화가 됐고 예. 소방서장 말씀께서는 9시 반 정도에 초진을 했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뒤에까지 잠부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 전체적인 형태의 9시 반부터 10시 26분 그때까지를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구조 시간과 진압 시간을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 자체를 진압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고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층 전체가 탄 것도 아니고 응급실 안쪽이라든가 그 부분이 탄 부분이기 때문에 진압은 좀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거는 아닌데 구조 시간까지 합쳐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뭐 화재 진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나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제 사후에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취약하신 분들이 계신 데는 일반 건물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시설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직원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이나 심지어 간호사, 의사까지도 정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예.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일반인들을 대피시키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있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 제천 화재 때는 그때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이번 화재에서는 어떤 이번은 예. 뭐 현장을 봐야 알겠지만요. 예. 이게 저것이 스프링클러 대상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예. 또 하나는 설사 스프링클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진압을 예.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인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설에서는 화재 진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만큼 조기에 빨리 환자들에게 알려서 거주자들에게 알려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공간 구조라든지 출입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훈련이 되어 있느냐가 예. 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 지금 불은 본관에서 발생을 했고 이제 별관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전부 다 대피가 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본관이 일반 병동이고 이제 별관이 요양동이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반 병동에서의 대피가 왜 이렇게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주로 1층과 2층에 사망자가 있었고 3층이 흔히 말하는 중환자실입니다. 예. 우리 생각대로라면 중환자실에 더 이제 여러 가지 사망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3층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지그재그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마도 이 의료진이라든가 구조대가 그쪽으로 이제 배드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빠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문제는 이제 2층에서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부분은 그 주로 연기를 어떻게 이제 통제를 못한 부분이라 네. 물론 이제 소방서장께서는 올라가는 걸 통제를 했다고 하시지만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2층 입원실에서가 사실은 핵심적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제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났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규명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5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게 좀 의문인데 오히려 3층의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5층에서 발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구조를 봐야 되는 거는 병실도 여러 병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호흡기 병실이 있겠고 경영외과 병실도 있겠고 여기가 뇌혈관 같은 데의 주요 전문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5층에서 그런 병실이 그쪽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대피하는 시간이 좀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근데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1, 2층이 맞다. 5층은 좀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적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애초에 이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이 좀 더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봐야 하겠지만 이 건물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기 예. 곤란합니다. 네. 국가수나 관련 기관에서 정밀 조사를 아마 지금 벌써 시작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런 원인이 자꾸 반복되는 거는 우선은 이제 이 위험한 이런 화재에 취약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대비 조치 같은 게 이제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유사시가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피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 이 건물 역시 또 외장재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어떤 통로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상시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대부분 이런 데서는 그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취약하신 분들이 무단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 예. 때문에 출입문을 봉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위험성이라든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제천 화재 때도 그 건물
건물 자체가 필로티 구조라서 네네. 화재를 더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이번에도 또 이번 필로티 같은 구조가 경우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1층에서 불이 났다는 게 참 또 불행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당연히 1층에서 불이 나게 되면 계단이든 어디 외벽을 타고든 연기는 당연히 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 부분에 있었던 분들의 그 인명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1층에 저층에서 났을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그 화재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1층에서 발생하면 계단 등을 통해서 어떤 불길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1층에서 연기가 화재가 올라가고. 나게 되니까 그 전 건물의 계단으로 다 연기가 확산이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고 계단뿐만 아니라 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실로 또 연기가 전파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내에 있던 분들은 사실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갈 수 있는 통로가 봉쇄가 되는 연기로 인해서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강한 사람도 참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반 병원도 아닌 또 요양병원에서 네, 이런 그렇습니다. 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물을 만들 당시에 이렇게 병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기준이나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물론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요양병원의 화재가 지금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어 왔는데 예. 최소한 계단 말고 이런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취약한 분들이 계실 때는 최소한 뒤에 어떤 비상계단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또 하나의 어떤 대피수단이 마련된 시설이라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할 때만이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소방대원의 초동 대응은 어땠을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또 병원 내부에서 직원들의 대처는 어땠을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좀 이제 첫 보도가 나온 것은 간호사 두 분이 예. 예. 뒤에서 불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탈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안타까운 부분 그 부분이죠. 본인이 먼저 탈출했는지 아니면 환자를 탈출하는 걸 도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료인의 의무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이제 환자들을 미리 먼저 탈출시키면서 본인도 탈출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은 예. 부분이어 갖고 근데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에 의료 인력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걸 관리해야 될 의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면은 저 병원에 그 양쪽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사방으로 이게 트여져 있어야지 이게 탈출하기 쉽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 다른 건물들이 막고 있어 갖고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처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체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명확히 지금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이 일반 시민분들께서 다행히도 그 환자분들을 업고 나오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랬는데 예. 시민들이 저렇게 했을 정도인데 그럼 의료 인력들은 뭘 했을까? 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규명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요양병원 이제 세종병원이 총 194명이 입원이 돼 있었고 요양병원이 94명, 일반 병원이 100명인데 직원은 35명이란 말인데 이렇게 되면 뭐 당직 근무까지 포함해서 그날 나와 있었던 인원이 별로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인원으로? 그러니까 병원은 3교대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양병원이 94베드,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 93베드, 아마 제가 헷갈리고 한데 90몇 베드씩 있을 겁니다. 예. 합쳐가 그런 거고 35명 전체라고 하면은 3교대로 나누면 12명 정도죠. 예. 그러면 양쪽에 나누면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쪽 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5명이서 저 100분이 넘는 분을 구조한다. 아니면 초동 조치를 한다. 사실은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명확히 그 법령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은 현실에도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참혹하게 많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분명히 의료진이 더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안 됐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뭐 제가 네.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좀 앞으로 좀 더 규명이 돼보고 조사를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웠다고 예. 하는데 이 부분은 제천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예.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에 좀 제가 좀 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 인력 그 정도의 어떤 직원의 인력 가지고 저 많은 환자분들을 초기에 빨리 대피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죠. 하나 좀 더 파악하고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어떤 화재든지 초기는 크지 않습니다. 예. 예. 그 간호사나 이런 직원분들이 초기에 봤을 때는 자는 상태도 아니고 그분들이요 반드시 깨어 있는 상태고 활동하는 시간이었다면 초기에 화재가 적었을 때 어떤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진압할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물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어떤 대형 사고의 어떤 중요하게 좀 짚어야 될 부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기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시설들의 어떤 직원분들이라든지 네. 의료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대처 훈련, 화재 진압 훈련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꾸만 이런 화재가 반복되니까 정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얼른 이런 교육이나 이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 병원은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리하는 병원장의 관리 감독 하에 1년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돼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 병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훈련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구 다 꺼내놓고 대피 훈련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네. 근데 안 하는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 저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제대로만 하면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법은 있고 현실은 따로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실에 맞게끔 바꾸든가 아니면은 강화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금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환자들 상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병원은 어떻습니까? 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까? 물론 뭐 현장에서만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그 환자나 어떤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도 그 작은 지역의 어떤 여건을 보건대 그 수용 자체라든지 어떤 즉각적인 어떤 치료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다라는 의료진이요 예.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분산 수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이송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 병원 자체가 뇌혈관 쪽의 전문 병원인데 예. 분산 수용되는 데는 그런 병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 그 작은 의원급 병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케어 방식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시급히 문제가 되는 거는 위험도에 따라서 좀 더 큰 병원으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냥 응급 상황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 주변에 있는 병원 대여섯 개 병원으로 이제 20명씩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환자에 맞게끔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사실 국가위기센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추가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네. 당부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최선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이미 늦었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전수를 파악해서 거기 환자의 지금 상태에 맞는 쪽으로 빨리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적어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헬기, 그러니까 군 쪽의 헬기도 그렇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선택을 해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망자의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케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까 이야기를 나눠보다 조금 주제가 바뀌었는데 네. 그 건물 주변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법령 개정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천 화재 이후에 아마도 관련 그 네.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아마 검토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주차 문제는 단시간에 어떤 누가 제도 하나 만든다라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더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아마도 소방대원이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주차라든지 좁은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신속한 어떤 구조나 진압 활동에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그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제천 때와 마찬가지로 복합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이기 때문에 좀 복합 건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정부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복합 건물의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의 설계도와는 다르게 임의로 건물주에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구조를 알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바뀐 구조들이 생긴다는 거죠. 복합 건물에. 예. 원래 용도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 만약에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 복합 건물의 화재의 부분의 핵심은 그거죠. 알고 들어갔는데 현장 상황과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도 당황을 하고 구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천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지금 이 병원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히 좀 원래 병원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싶어갖고 왜냐하면 1층과 2층 사이가 좀 너무 좁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1층에서 불이 나는 것이 연기가 이쪽을 타고 창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서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통로를 차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갖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예. 요즘 이제 한파도 그렇고 건조한 그 날씨도 계속되기 때문에 화재는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저희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제일 좋은 대책은 불 안 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누가 뭐래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예방이라든지 국민 차원에서 정말 좀 이런 화기 취급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예. 그런 정말 강한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그 동절기에 한파가 있고 건조하고 이런 계절적인 어떤 특성 요인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화재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런 동절기에는 1.5배 이상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화기 관리, 그다음에 최소한 소화기 사용법, 또 화재 초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잠깐만이라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본다라면 전체적인 어떤 그 안전은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제천 화재가 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비슷한 참사가 나서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소방당국 또 다중건물 이용자들이라든지 건물주들이 좀 어떤 점을 좀 새겨듣고 새겨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은 발생했을 때 최선 어느 정도까지 한다라고 하는 실전 훈련 정도는 예. 작지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든 관리자든 실제 불이 났을 경우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근데 당황하지 않는 것은 연습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작은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해서 어떻게 대피시킨다라는 정도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사람 정도의 실전 훈련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그 흔히 말하는 희생 정도는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게요. 네.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그 소방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